북대황 판화를 얘기할 때 그 이름 자체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북대황이라는 거는 그 지명 이름이 아니고 큰 대자에다 황량할 황자거든요. 아주 황폐한, 사람의 손이 가지 않은 원시 황혼의 땅, 그 사람들이 정신세계에서 갖고 있는 그 나름대로의 그 불모지, 미개척지, 그거를 뜻하는 거거든요. 북대황이라는 자체가. 지금 이 작품에서 볼 수 있듯이 1950년대 말 1958년도 그 중국에서 그 지식인들을 하방, 이 먼 곳으로 보내는 그 마오쩌둥 시대에 그 작업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열차를 타고 딱 평원에 떨어져 보니까 허허벌판에 지금 내어 던져진 존재가 된 거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상태에서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거는 제1도 각인이라는 작품인데 차오메이 선생의 작품이에요. 매서운 칼바람이 휘몰아치는 그 벌판에서 이게 없는 길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개척해가고 하는 모습들. 그 다음에 이거는 또 먹고 살기 위해서는 개간을 해서 밭을 만들어야 되니까 나무를 비워내는 장면을 이 목판에 담은 풍경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지금 나무를 베어내고 길을 만들고 장애물을 제치고 해가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정착해 나가기 시작해요. 이게 50년대 말에서 60년대 초.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이렇게 해 나가다 보니까 이거를 우리 작품을 만들자. 그래서 그 노동 현장, 그 자기네들이 생활해가는 그런 풍경이라든지 모습들이라는 거를 이제 못 가게 담아내기 시작해요, 이걸. 그래서 1969년도에 북경의 이제 어느 조그만 갤러리에서 북대황 판화 전시를 했는데 인산인해를 이뤘어요, 그때. 미개척지의 땅에 가서 저들이 땀 흘려가며 가꾸고 거기서 또 목각도를 잡고 목판을 파고 한 그런 작품들이 전시장에 빼곡히 걸리는 순간 보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야, 그냥. 거기에 이제 빨간 열매가 있다, 겨울에. 그러면 그 빨간 열매에서 그들한테는 그게 희망이 보이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관객들한테 고스란히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중국의 북대양, 강서성, 사천성, 운남성 큰 부류는 네 부류로 나누는데 그 중에서 북대황 판화가 많은 사람들한테 인상을 심어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북대황 문학예술이라는 장르가 생겼고 평론가들이 30년 동안의 그거를 이렇게 논문집을 이렇게 발표한 게 있어요. 그 제목이 탄토대왕이야. 이 탄토대왕이라는 게 네오베타 토에네다. 대황무지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거를 그냥 다 토해내는다. 이 뜻이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토해내서 이 목각 작품에 쏟아냈다. 이제 이 뜻이거든. 그래서 이 북대황 그러면은 아주 우리들이 어떤 그 묘한 느낌을 갖고 이 판화를 보게 되는 이유가 그 이면에는 이제 그러한 것이 있고 또 일부 작가들은 이 북대황 판화에서 이제 노동도 해야지 또 목각 작업도 해야지 하다 보니까 너무 고생을 해서 꽃을 피우지 못하고 간 사람들도 있다고. 아주 마음이 쓰리고 아프지. 북대황 판화에 애착이 가는 이유는 우리 조상들이 살던 땅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그 불모지를 개척하는 과정을 목각도에 심어서 그 작품을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드라마틱하고 멋있다 이거지. 그래서 북대황 판화의 매력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북대황 판화의 창시자인 차오메이 선생이 1963년도에 제작한 유인 목판화인데 그 당시 그 흑룡강성 북쪽에 붉은 수수밭을 배경으로 해서 이 노동자들의 그 노동의 고귀함 그런 거를 이 화법에 담았는데 화면은 작은데 상당히 그 웅장한 스케일을 표현하는 것이 차오메이 선생의 특징입니다. 특히 이 작품은 1976년도 그 이전에 주울레 총리가 있을 때 이 작품을 보고서 상당히 극찬한 작품이에요. 조은라이가. 중국 인민대회당에도 걸려있는 작품이고 중국 판화사에서는 획을 긋는 그 작품입니다. 이 작품이. 그 곡창지대의 그 모습을 고스란히 잘 표현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작품은 북대왕 판화 작가 중에서 유일하게 그 민속적인 어떤 그 장식성이 강한 그 느낌을 표현하는 작가 중에 한 사람인데, 상당히 그 화면이 이렇게 리드미컬하고 이렇게 밝은 톤을 표현하는 데 아주 익숙한 작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작품을 보고 있으면 이렇게 좀 마음이 밝아지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작품은 1989년도에 제작한 목판화 작품인데, 이 친구가 이거를 이제 표현하는 데 있어서 모든 옥수수가 이제 마무리되고 한복판에 이렇게 옥수수대를 놓고 해서 이 평범한 것에 대한 어떤 위대함, 거기에 대한 감사함, 그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작품 제목이 가을 추자 제사 제자에서 가을 제사라는 내용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 작품은 1989년도 전국 미전에서 은상을 받은 작품이에요. 이 구도라든지 전체적인 것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중국 판화의 창시자인 그 차오메이 선생의 대표작 중에 하나인데요. 이 작품 제목은 투마입니다. 이 말을 이렇게 몰면서 이게 이 끈으로 던져서 말을 이렇게 한 마리씩 길들여서 잡는 모습인데, 전체적으로 화면 이 구도 자체가 웅장하고 이렇게 스피디하고, 구도가 좀 이렇게 웅장하면서 호방하고 칼맛이 아주 터프하면서도 우리들한테 그 힘을 전달한다고 줄까, 하여튼 그런 느낌이 주는 뛰어난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온남성 판화는 미려, 풍부, 신기라는 이 단어로 요약이 되는데, 온남성에는 소수민족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의상이라든지 그러한 색채들이 아주 화려한 것이 특징이죠. 그 소수민족들의 그 고유의 짙은 향토성과 토속적인 풍광을 장식적이면서도 그 화려한 색상을 통해서 그 순수함이 돋보이는 그런 작품들을 많이 선보이는 게 특징입니다. 온남 판화의 특색을 가장 잘 표현한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새색시가 시집가는 그 소수민족의 결혼 풍속을 지금 화폭에 담고 있는데, 소수민족들의 의상이라든지 그것이 장식성이 강하고 그래서 그런 느낌을 아주 잘 표현한 작품 중에 한 작품입니다. 여기에서 이 작가가 표현했던 것은 지금 작품 제목이 원산 제호환이라고, 그 먼 산이 나를 부른다라는 작품 제목이거든요. 둥근 달이 비추고 있고 새떼들이 이렇게 지금 끝쪽을 향해서 이렇게 달려나가고 있는 그런 작품이고, 이렇게 지금 사색에 담기게 하는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천성 판화의 특징은 흑백 인물 판화가 가장 큰 특징인데, 세밀한 그 인물 묘사를 통해서 그 강렬한 흑백 대비를 해서 그 양강의 미를 더해줌으로 해서 사람들한테 아주 강렬한 그 느낌을 주는 게 특징입니다. 사천성 판화가 특징이. 이 작품은 사천성의 그 장족이라고 있어요. 그 장족의 노동 현장 그 모습을 흑백 목판으로 표현을 했는데, 사천성 판화의 특징은 인물을 클로즈업 시키고 뒤에 배경은 과감히 생략해서 인물만을 돌출해서 표현하는 것이 이제 중국 흑백 목판화의 특징인데, 이 작가 같은 경우에는 그 소묘인서라고 해서 상당히 이렇게 미세한 부분까지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 이 작가만이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판화 기법이에요. 자세히 보시면 알지만 햇빛에 비친 주름살의 모습까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중국 판화에서 얘기를 할 때 양강의 미다, 양강의 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표현이 그야말로 잘 어우러지는 그런 아주 명작 중에 명작으로 손꼽히는 작품이고, 세계 판화 비엔날레에서 1등상을 받은 수준 높은 작품입니다. 이 작품이. 이 작가는 치자다와 이 작가는 사천성에서 유일하게 이분 자체가 그 장족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소수민족 장족의 그런 모습들을 판화 작업에 많이 이제
담아내는 모습인데, 이 작가가 자기가 이제 그 현장을 가서 이렇게 쌀보리단을 어깨에 미고 오는 그 여인의 모습에서 집에 돌아오고 나서도 그게 이렇게 아른거려서 이 작품을 만들게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장족 의상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어요. 이게 지금 그쪽 산악지대에서 이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산진분들이 출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은장도를 이렇게 지금 차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게 수확하는 그 여인의 기쁨에 찬 모습을 아주 잘 표현한 작품 중에 하나이죠. 이 작품은 악어 본인 스스로가 이족이거든요. 이게 이족 여인의 모습이에요. 이족 여인의 모습인데, 절일이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축제, 페스티벌. 그래서 이제 축제에 가는 그 여인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한 모습이거든요. 이게 노랑우산을 이렇게 또 표현을 하면서 상당히 좀 페스티벌 축제의 그런 느낌을 고스란히 담아낸 이족 여인의 모습을 잘 표현한 작품이라고 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그 사천성의 그 판화 대가인 이완민 선생님이 20대 때 이 작품을 만들었는데, 이분이 이제 그 티베트 서장 자치구를 여행을 하다가, 스케치 여행을 가다가, 장족에 살고 있는 농가를 이제 방문하게 돼요. 근데 그 농가를 방문하는데, 그 부엌문에서 이렇게 조그만 소녀가 외부인이 오니까 이렇게 발기스름하게 좀 부끄러움을 타면서 이제 그 모습이 너무 강렬하게 느낌이 다가와서 이제 이 작업을 하게 됐다. 작가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원 목판도 이제 제가 가서 확인을 했는데, 요거는 이제 배나무를 깎아서 이제 이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5개의 목판을 찍어서 이게 지금 한 점이 완성된 거거든요. 사천성에는 흑백 판화가 강세인데, 이 작품은 수인 판화로서는 1950년대를 대표하는 그 명작이면서 뛰어난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분이 칼맛도 상당히 이렇게 또 손은 묵직하면서도 이렇게 수인 판화가 줄 수 있는 그런 볼터치라든지 그런 것들이 잘 표현된 작품 중에 하나예요. 강수정 판화의 그 역사를 얘기할 때 수목, 단청으로 빛나는 화단이라는 그 키워드로 이게 압축 요약이 되는데, 이름에 걸맞게 그 목미하고 돔이라는 게 있거든요. 나무 맛하고 칼 맛하고 수인이 갖고 있는 그 운미를 간결청신하게 표현함으로써 그 강남 수양의 수려함을 수인으로서 표현했다는 것이 수인 목판화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작가는 황피모 선생은 강서성 수인 판화의 1세대이면서 대가이신데, 특히 이 춘풍 춘수 강남은 이 작가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강남 수양의 수려하면서도 아름다운 그 풍광을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그 구도를 잡아서 아주 표현이 잘 돼 있고,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많은 이야기거리가 이 속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게 우리가 멀리 봤을 때는 그걸 못 느끼는데,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새로운 것을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 전체적인 것이 아주 잘 수인 판화의 맛을 잘 살린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강서성의 수인 목판화 작가의 한 부분인 그 현민희 선생의 고향신의라는 작품인데, 고향의 새벽의 풍경, 그걸 뜻하는 거거든요. 안개가 약간 이렇게 낀 상태에서 고향의 그 집들이 보이고 있고, 요거는 이제 배 한 척. 뭔가 이렇게 좀 고향으로 가는 배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하는, 그런 그 잊혀져 가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어떤 그런 것이 잘 표현된 수인 목판화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전에 그 갤러리 마임에서 조선의 마음이라는 타이틀로 저희가 따로 전시를 했었어요. 그 조선의 마음이라는 게 백두산자락에서 살아가는 조선족들의 삶의 애환을 목각으로 표현한 작품들인데, 이 세 작품에서는 우리 그 조선족들의 삶의 모습을 고스란히 읽을 수 있는 그런 풍경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거사 선생의 작품의 이 신곡은 새벽의 노래라는 작품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우물가에
물 길러 온 그 아낙네들 위에 여기 지금 새들이 막 이렇게 지금 막 노래하고 있는 그 모습인데, 이 작품성이 인정을 받아서 뉴욕 박물관, 중국미술관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이 작품을 소장하고 있을 정도로 우리 조선족들의 그 모습이 아주 잘 드러나 있는 그 풍속화 같은 그런 작품. 이 작가가 이제 편지에서 썼듯이 조선족 여인에서는 외유 내강의 그 자태를 느낄 수 있다. 겉에는 부드러우면서도 속에 어떤 그 강인한 그 정신력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여기서도 지금 한복을 입은 그 여인의 모습이 고스란히 잘 표현이 됐고요. 이 작품 제목이 초설 첫눈, 첫눈을 내릴 때 이제 여기 물동이를 이고 오는 그 여인의 모습, 그게 잘 표현됐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작품은 약간 좀 해악이 깃든 작품인데요. 여기 지금 고추를 지금 말리고 있는 장면인데, 조금 꼬마의 그 모습이 해악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작품 제목은 신라초가 이제 매운 고추라는 뜻이거든요. 일상의 소소한 기쁨, 그거를 잘 표현한 작품. 추제 가을 제사에서도 그 작가가 얘기했듯이 평범한 것에 대한 것이 위대한 것이다라고 소소하게 이렇게 가는 그런 그 모습들이 소중하고 위대하다라는 거를 좀 이렇게 느끼고 갔으면 좋겠다. 그 취지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조금 더 허투루할 게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장 작은 거, 사소한 거, 여기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모습들, 여기에 박수를 치고 싶은 거지. 여기 지금 소수민족들의 삶에서. 그걸 느끼고 갔으면 좋겠다 이거예요.